저녁마다 이것하면 치매 위험 3배 높아집니다.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5가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50년까지 1억 3,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닌 인지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저녁 시간에 하는 특정 행동들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특정 저녁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녁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건강한 노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해로운 습관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녁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저녁 TV 장시간 시청의 위험. 뇌 건강을 갉아먹는 블루라이트의 함정. 노년기에 접어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뉴스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저녁 시간에 장시간 TV 시청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저녁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노인들은 1시간 미만으로 시청하는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녁 9시 이후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경우 그 위험도가 2.7배까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TV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가 꼽힙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방해하며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장시간의 TV 시청은 뇌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벤슨 박사에 따르면 TV 시청은 뇌의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매우 수동적인 활동입니다. 반면 독서나 퍼즐 등의 활동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 예비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TV 시청 중 흔히 동반되는 간식 섭취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저녁 시간 TV 시청 중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V 시청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대신 TV와 시간을 보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저녁시간 활용법. TV 시청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건강한 대안과 조절 방법을 통해 TV 시청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세요. 저녁에는 최대 1시간 이내로
그리고 가능하면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 시청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이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2장 저녁 수면제 의존의 함정. 수면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숨은 원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 패턴이 변화하고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에서 5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2년 영국 런던 대학교 UCL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이 위험이 무려 3.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첫째,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뇌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면을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둘째, 많은 수면제는 깊은 수면 단계를 감소시킵니다. 깊은 수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청소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2단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수면제로 인해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제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머리 부상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약 2.5배 높습니다. 넷째, 수면제 복용은 종종 약물 내성을 발생시켜 점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이는 약물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중단 시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많은 수면제는 항콜린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억제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3년 이상 복용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4%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을 위한 건강한 대안.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수면을 취하기 위한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물 없이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마이너스 각성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체내 시계일주기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 약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 통증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체형에 맞는 매트리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3장 저녁 과식과 늦은 식사의 위험. 늦은 시간 식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저녁 시간에 과식하거나 취침 직전에 식사를 하는 습관은 많은 노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저녁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습관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에 주요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오후 6시 이전에 식사하는 노인들에 비해 경도인지장애 MCI 발생 위험이 약 2.3배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5년 내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대학교 의학부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1배 높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식사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일수록 더욱 증가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와 과식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늦은 시간의 식사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생체 시계를 방해합니다.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저녁 과식은 소화 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면 장애는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취침 중 소화 활동이 지속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이는 뇌의 회복과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늦은 식사와 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며, 당뇨병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저녁 과식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는 신경퇴행성 변화와 치매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저녁 식사는 종종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 섭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며, 이는 뇌세포 손상과 신경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현명한 저녁 식사 전략. 저녁 과식과 늦은 식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의 권장에 따르면 오후 6시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가벼운 간식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의 양을 조절하세요. 전통적인 동양의 지혜처럼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패턴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가 적절합니다. 제사장 저녁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 치매 위험을 높이는 한 잔의 유혹.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제한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잠들기 전 한 잔의 술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거나 소량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매일 저녁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저녁 시간의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만 5천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저녁 술을 마시는 노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7배 높았으며, 특히 취침 2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는 경우 그 위험은 2.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량의 알코올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여성 또는 두 잔 남성 이하로 권장되던 기존의 적정 음주량조차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첫째, 알코올은 뇌의 해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으로, 알코올로 인한 손상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같은 양의 술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비록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면 후반부에 REM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분절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수면의 질 저하는 뇌에서 독성 단백질 제거를 방해하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알코올은 비타민 B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그 결핍은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기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비타민 흡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이러한 혈관 문제는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HA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는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약 1.6배 높았습니다. 다섯째, 알코올은 간 기능을 손상시키며 이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상된 간은 혈액 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러한 독소들이 뇌에 축적되면 간성 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간 질환은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뇌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은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없이도 즐거운 저녁 시간을 위한 대안.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한 대안들을 통해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알코올 음료를 시도해 보세요. 최근에는 다양한 무알코올 와인, 맥주, 칵테일 등이 출시되고 있어 알코올 없이도 비슷한 맛과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차나 과일 주스를 활용한 자연적인 음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명상, 따뜻한 목욕, 독서 등은 알코올 없이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오장 전용 약물의 무분별한 복용,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약물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폴리파머시 현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5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저녁 시간에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복용 습관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라운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3가지 이상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6배 높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물을 저녁에 복용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물이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약 히스타민제 디페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등, 우울증 치료제 아미트립틸린, 파록세틴 등, 과민성 방광 치료제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등, 파킨슨병 치료제 트리헥시페니딜, 벤즈트로핀 등, 소화기 질환 치료제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 근육 이완제 시클로벤자프린 등. 이러한 약물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아세틸콜린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 기억 형성, 주의력 유지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로 이의 기능이 저하되면 인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 수치가 크게 감소해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 일부는 아세틸콜린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약물 그룹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널리 처방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8배 높았으며 이러한 위험은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의 장기간 사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약물들은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해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뇌 염증을 증가시키고 미세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들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간접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틴 콜레스테롤 저하제과 같은 심혈관계 약물도 일부 연구에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록 스타틴이 혈관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노인에서는 기억력 문제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복용하는 지용성 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은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증폭되거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더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의 안전한 대안과 관리 방법. 약물 사용에 따른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최소 6개월마다 의사나 약사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 비처방약, 건강보조식품 포함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안전한 약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약물을 한 의사와 한 약국에서 관리하세요. 여러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 주치의가 모든 약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약국에서 모든 약을 조제받으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복용 시간을 최적화하세요. 모든 약물을 저녁에 한꺼번에 복용하기보다 각 약물의 특성에 맞게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은 아침에,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은 저녁에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육장 저녁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함정. 블루라이트와 디지털 중독의 위험.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는 노년층에게도 필수적인 생활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약 1.9배 높았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매일 저녁 2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이 위험이 2.8배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이의 분비가 방해받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수면 패턴이 교란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수면 장애는 뇌에서 독성 단백질 제거를 방해하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저녁 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은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정신적 각성 상태를 유발합니다. 소셜미디어 확인, 이메일 읽기, 뉴스 시청 등의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은 종종 정적인 자세와 연관되어 있어 신체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그 자체로 치매의 위험 요인이며 특히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활동조차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체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은 도파민 루프를 만들어 중독적인 사용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좋아요, 댓글 등은 뇌에 일시적인 쾌감을 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중독적 패턴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정보에 과부하는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디지털 정보 노출은 더 큰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나 사기에 노출되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 상태가 지속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건강한 대안.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디지털 선셋을 실천하세요. 취침 최소 1-2시간 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또는 가족과의 대화 등 더 차분한 활동으로 채우세요. 둘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에는 야간 모드 또는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목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앱이나 설정을 활용하여 일일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히 저녁 시간대의 사용을 줄이세요. 또한 무분별한 스크롤링보다는 목적이 있는 사용의 특정 정보 검색, 가족과의 영상 통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침실을 디지털 기기가 없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는 TV,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람이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의 저녁 7시 이후를 디지털 기기 없는 시간으로 지정하세요. 이 시간 동안은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고 뇌와 눈에 휴식을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저녁 습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녁 TV 장시간 시청, 수면제 의존, 과식과 늦은 식사 알코올 섭취,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모두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습관들은 모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운명이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영상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실천해보세요. 취침 전 TV 대신 책을 읽고 수면제 대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저녁 식사는 이른 시간에 가볍게 하고 알코올 대신 허브차를 즐기며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의 대화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저녁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는지 또는 이미 건강한 저녁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과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